산호맹 20대의 뜨거운 심장이었다. 뉴스탑10이 꼽은 4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걸 먼저 보면요. 화면에도 나오긴 된다면 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 재산이 약 17억 원, 배우자 재산이 약 3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혜식 평론가님, 이 얘기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이 58억이나 되는 재산 중에 부인의 배우자의 예금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금 27억이면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집 한 채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현금 자산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아마 송곳 검증을 시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사학 재벌이 아니냐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조국 후보자가 이른바 셀프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먼저 선해명을 했다는 게 또 언론 보도를 탄 적이 있는데 그 셀프 해명의 내용 중에 이 배우자가 사학 재벌이 아니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인가, 또 장남과 장녀가 모두 동일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와 뭐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 이 56억 원 가량의 이 거액의 재산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그냥 재산 내용만 쭉 본 거지 이 재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하는 건 뭐 청문회의 몫일 테고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재산에 관련해서 명확히 드러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이제 조국 수석의 이제 아내도 집안이 좀 재력이 있는 집안으로 기존에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예금 27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저 조국 수석의 이제 주식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예. 주식을 저 아내가 주식도 있었고 현금도 있었는데 최근에 주식을 다 처분해서 그게 이제 예금으로 현금으로 바뀌면서 예금 자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뭐 법무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이 50억 여기 안에 500억 재산이 있어도 사실은 뭐 그런 상관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부의 축적은 누구나 또 꿈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하고 조국 수석의 아내의 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뭐 어떤 특별한 뭐 문제, 예를 들면 투기라든지 뭐 부정하게 취득한 이런 재산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이 재산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크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내의 예금과 뭐 상가, 본인 아파트와 예금, 그래서 총 56억 4천여만 원. 근데 재산 말고 네. 아들이 3차례 아니죠. 5차례나 무려 입영을 연기했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 관련해서는 병역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상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을 2015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2015년에 그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5차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그리고 17년에 한 번 더 연기를 하고 그리고 예. 가장 최근에 2018년 3월에도 또다시 한 번 연기를 했는데요. 그 아마도 뭐 올해까지 입영 연기가 된 상태니까 그 연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군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재산이나 아들 병역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점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아직도 이 부분일까요?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이 조국 후보자의 산호맹 논란도 여전합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던 조국 후보자가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제 주제잖아요. 20대 뜨거운 심장. 앞으로 이런 논란, 색깔론 나오면 정면승부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20대의 뜨거운 심장. 사실은 이제 저도 8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때 다 이제 대학 다닌 사람들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사로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학생운동이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다시 말하면 독재 정권을, 더 이상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하자, 독재 정권 더 이상 끝장내자 이런 거였지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어떤 꿈꾸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로맹 사건은 처음으로 자생적으로 남한 내부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폭력 혁명을
꿈꿨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가 당시에 사로맹에 가입한 그 부분은 사실은 내가 좀 젊은 시절에 치기가 어렸었고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다만 사로맹 사건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뭐 박노해 씨, 박기평 씨가 주도자고, 그다음 백태웅 씨 이런 사람들은 주도자거든요. 근데 저는 주도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가입하고 거기 밑에 있는 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라고 거기에 연구실장으로 잠시 있었던 건데, 사실 나중에 재판하면서 내가 이런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꿈꾼 거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심지어 정의당도 자유민주주의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내가 젊었을 때 잠시 폭력혁명을 꿈꿨던 그런 조직에 가입하고 같이 함께한 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한번 사과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마치 크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정대 국장은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강성호 대변인, 네. 저는 미흡이란 단어도 있어서 네. 약간은 좀 한 발 물러선 느낌도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당시 본인이 이제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않다는 건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뭔가 대법원의 판결을 대한 존중을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는 건 이제 그 당시 그 산호맹에 관한 그런 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하 연구 기관이었죠. 그 사과원에서 본인이 했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국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합법적인 그런 걸로 좀 개선을 해보려다가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91년에 가입을 했는데 92년에 바로 탈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나는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할 때 여론조사 하나 같이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무응답이 이렇게 적은 여론조사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호불호가 확실해서, 장혜진 평론가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긍정평가, 부정평가 완벽히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을 보면 저는 비슷한 다른 통계가 떠오릅니다. 다름 아니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긍정과 부정과 거의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념과 성향으로 봤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 응답자는 각각 88.5, 또 79.9%가 지명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93.4%, 또 보수층의 74.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분법적인 캐릭터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오히려 야기시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정치적 갈등이 더 격화되어서 국회에서 사법개혁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쟁만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조국 후보자가 확실히 진보 보수에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만큼 임명이 된다 한들 보수는 보수대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청문회가 열린다면요, 조국 후보자가 취해야 될 전략은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90% 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뭔가 온화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보여줘야 될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송곳 검증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휴대폰을 사실상 무단으로 압수했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포렌식하고 별건 감찰하는 등 불법 행위에 조국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 질서 확립과 인권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야당이 제기한 휴대폰 무단, 이거 문제입니까? 근데 이제 저게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한데, 일단 공무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를 강제로 싹 가져가면 이제 그게 이제 불법은 맞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불법성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자 휴대전화 내놔 사인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인 안 할 공무원이 어디 있어?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거 이미 제출 형태로 됐으니까 불법은 아니라 합법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강요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자유한국당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죠. 저 법무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를 앞두고 조금 공세적인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청문회가 될 거다, 문 대통령 청문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에 비해 너무 재산이 많다라는 댓글 지적도 있고요. 또 있습니까? 그렇죠. 저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 아까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김태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재산만 아니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네요. 금수저가 사회주의 외친 것부터가 정말 어이가 없다. 또 있습니까?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 무슨 상관? 계속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서로 댓글 달고 지금 약간 공방을 벌이는 듯하고요. 또 있나요? 예. 산업에 활동하면서 정부 전복을 꿈꿨던 뜨거운 심장이 이 나라에 대한 불신감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 편가력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한때 국가 잠복을 시키려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되나. 산호맹 그리고 재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들이 참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여러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시의 이유 아까 저희가 짚어봤고요. 황교안 대표, 산호맹, 태풍 크로사 이 얘기도 잠시 짚었건데 먼저 그 전에 배우 한지민 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서 기념식에서 배우 한지민 씨가 이 위안부 할머니의 사연을 읽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네,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유족의 사연을 대신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울컥한 모습, 한지민 씨 눈물의 편지 낭독, 오늘의 실시간 검색으로 화면과 목소리, 그리고 사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